선호표상 체계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 선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아한다. 주로 많이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상 체계라는 건 저번에 우리 수업했을 때 IR 세상 모형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느끼는 거, 자기가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 또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이 세상 모형이 선호하는 표상 체계라는 말은 어떠한 감각을 더 많이 사용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어떤 감각을 많이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사원을 가지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이 선호표상 체계를 알면 고객과의 라포를 형성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선호표상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선호표상 체계를 알면 그 표상 체계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 대응을 하게 되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과 내가 뭐가 됩니까? 일치가 되죠. 그러면 일치되면 유사성 뭐가 형성될까요? 라포가 형성되죠. 우리는 영업사원이 고객과의 라포를 형성했을 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영향력, 영업사원의 영향력은 고객과의 계약 성사, 판매 그거거든요. 그러면 영업사원은 그러면 자동차를 판매할 때 고객이 어떠한 선호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가? 자, 이렇게 봅시다. 시각적 표상 체계가 있고, 청각적 표상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 감각적 표상 체계, 이 세 가지로 볼 때, 시각적 표상 체계는 뭐냐면 고객이 만약에 시각적 표상 체계를 갖고 있다,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시각적으로 이 고객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객이 시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설명해 줄 때 시각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차의 디자인, 이 차의 컬러, 그다음에 이 차를 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 선호 표상 체계에 연결된다, 일치된다. 자, 그러면 고객이 만약에 시각이 아니고 청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진의 소음, 소리, 또 차 굴러갈 때 소음, 굴러갈 때 어떤 소음, 배기 배기 소음기 머플러, 할 수도 있고 음악, 그렇죠. 음악, 사운드, 그 사운드가 어떤 거냐, 어떤 메이커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청각적인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하고 코드를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시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데 영업사원이 청각적인 어떤 제품 설명만 계속 하고 있다면 고객과 뭐가 안 되나요? 라포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객이 여기가 가려운데 영업사원은 여기를 긁어주고 있다. 여기가 시각 선호 표상 체계인데 이 영업사원은 청각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러면 고객이 신체 감각을 좀 선호하는 표상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영업사원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될까요? 이 자동차에 앉았을 때 시트 쿠션,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요철을 지나갈 때 차의 어떤 울렁거림이라든지 어떤 승차감, 신체 감각적인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설명을 해줄 때 왜? 우리는 이게 선호 표상 체계를 아는 건 왜 중요하냐면 차를 살 때 차 전체가 다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선호 표상 체계에 부합하는 특정한 한 가지가 좋으면
나머지 그 차의 모든 부분들은 다 수용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특정한 한 부분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전체를 다 받아들인다. 어느 한 가지.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고객이 선호하는 표상 체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 수업에서 이 선호 표상 체계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걸 특성이 어떤 건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럼 실습을 하기 전에 선호 표상 체계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예를 지금 시키기 위해서 예시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상사가 있고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있겠죠? 자기 위에 상사가 시각 선호표상 체계를 갖고 있다면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해주는 게 가장 이 상사에 그게 빠르게 전달될까요?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죠. 시각적 자료, 서류를 만들고 PPT 자료를 만들고 뭔가 볼 수 있는 부분을 밀어 넣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고 수용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상사가 청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해줘야 되나? 그럴 때는 그런 청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 상사에게는 자료만 데이터만 밀어 넣으면 싫어하죠. 설명을 해봐 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근데 시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 상사는 말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자료를 여기 다 나와 있네. 요거만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장에서도 이런 선호 표상 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인간관계에서 대부분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선호 표상 체계가 다 다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선호 표상 체계가 표상 체계 자체가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한쪽에 치우쳐서 발달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나 코칭 관점에서 보면 이 대상을 골고루 표상 체계를 발달시켜 줄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게 좋죠. 근데 내가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영업은 고객을 교육하거나 코칭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고객의 선호 표상 체계를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계약을 하고 판매하는 그 목적,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맞춰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뭔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 선호표상 체계라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선호표상 체계를 파악을 해서 상대의 선호표상 체계에 내가 맞춰줄 수 있다면 일치가 되고 일치가 된다면 나포가 형성된다. 나포가 형성되면 나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내가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호표상 체계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호표상 체계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선호표상 체계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